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이설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피부염이 있는 환자들을 많이 진료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아토피 있는데 보톡스 맞아도 돼요? 주사 피부염이 있는데 리프팅 시술 받아도 괜찮아요? 이런 질문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장벽 기능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뒤집어지고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셔서 예뻐지려고 했다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피부염이 심해질까 봐 걱정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그 연구 결과들과 시술 기전들을 바탕으로 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염이 있다고 해서 미용 시술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내 피부가 활동성 염증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안정기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주 빨개지고 가렵고 진물이 나는 활동기 상태이면 예뻐지는 시술보다는 피부염 치료가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염의 활동기 때는 자극에 의한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가 있고 피부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든지 통증이 있는 시술들이 환자에게 불편함을 더 크게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용 시술이라고 하면 종류가 정말 많죠. 그래도 우리가 흔히 받는 시술들로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사 시술, 보툴리눔 톡신이나 필러, 스킨 부스터 같은 것들이죠. 둘째는 레이저나 리프팅 장비, 에너지 기반 시술 장비죠. 그래서 V빔, 시너지 이런 혈관 레이저라든지 써마지로 대표되는 고주파 장비, 울세라 같은 초음파 장비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셋째는 박피나 스케일링과 같은 피부 표면을 깎거나 벗겨내고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시술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시술은 괜찮고 어떤 건 조금 더 조심해야 될까요? 먼저 주사 시술 중에서 보톡스부터 볼게요. 보툴리눔 톡신은 피부를 넓게 깎거나 열을 많이 주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염이 있는 분들에서도 비교적 편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특히 피부염이 안정된 상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특히 큰 부담 없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다만 이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중에서도 현재 피부에서 진물이 나거나 좀 가려움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조심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필러입니다. 필러는 얼굴의 꺼진 부위를 채워주고 얼굴의 입체감도 살려주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시술이죠. 피부염이 있다고 해서 필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피부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시술입니다. 다만 필러는 제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시술 부위에 따라서 난이도도 다르고 드물지만 염증성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에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숙련된 이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킨 부스터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하시죠? 스킨 부스터는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콜라겐 재생성을 유도하면서 진피 환경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작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HA, 하이알루론산 기반 제품들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피부가 푸석하고 건조해 보이는 경우에 특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피부염이든 아토피 피부염이든 피부염이 좀 안정기거나 좀 무증상 상태다 이러면 이 역시 피부 컨디션을 조금 더 좋게 보이게 하는 역할도 하고 실제 질환의 호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탄력과 윤기를 개선하는 본연의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은 연구 결과들이 충분치는 않고 꼭 시술 자체보다도 시술 전후 과정, 예를 들어서 마취크림을 바른다든지 시술 후에 진정 관리 팩이나 소독제 같은 것들을 좀 도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일반 환자보다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기반 장비를 이용한 시술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이 잘 붉어지는데 울세라 써마지 받으면 더 빨개지는 거 아니에요? 한다든지 아니면 열 들어가는 시술은 제 피부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하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에너지를 피부에 전달하는 시술이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고 어떤 장비를 어떠한 강도로 또 어떤 피부 상태에서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사 피부염을 보면 혈관이 아주 도드라져 보인다. 아주 실핏줄이 뚜렷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붉은기가 지속되는 타입에서는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혈관 레이저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를 이용한 시술과 치료들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 효과도 아주 잘 정립돼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중에서는 특히 목이나 이제 얼굴 쪽에 이런 붉은기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IPL이라든지 아니면 혈관 레이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었다는 일부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주파 장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니들 RF라고 하죠. 이제 바늘 고주파 같은 그런 장비들은 주사 피부염 환자에게서 치료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고주파 장비들은 피부결이나 잔주름, 모공, 탄력 개선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주사 피부염 환자에서는 일반 피부처럼 좀 더 강하게 들어가면 이제 오히려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기나 깊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에너지와 강도로 받게 되면 불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서 안정기에는 시도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울세라 같은 초음파 장비입니다. 울세라는 아무래도 스마스층, 근막을 타겟으로 하죠. 이러한 장비들은 피부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샷수나 강도를 좀 조절하고 부담을 줄이면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가능한 시술들을 말씀드렸다면 대표적으로 필링, 박피, 스케일링 이런 시술들은 자극을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질환은 백반증이나 건선처럼 쾌분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피부의 진피 이상의 깊이만큼의 자극이나 손상이 생긴 자리에 새로운 병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는데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가능하면 1년 이상 더 충분하게 안정기를 유지하신 뒤에 조심스럽게 시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피부 질환이 있으면 미용 시술은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나 아니면 잭억제제와 같이 피부염 자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미용 시술 장비나 제품들도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부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용 시술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경험 많은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치료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면 기존의 피부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염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받으실 수 있는 미용시술 혹은 조금 피해야 될 미용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